2013년 5월 1일 세미나 최진혁 국형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CRC 31기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조금 오래된 회사여서 이걸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민족 같은 데들은 이미 적용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적용을 해 나가자 해서 가장 중요한 자사의 어떤 과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이런 용어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미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프로젝트를 뛰지는 않으니까 저는 1, 2번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용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컨셉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언젠가 되게 먼 미래더라도 적용해야 될 때 이런 나 문제가 있네? 이런 거를 그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 까지 가는 게 제 목적이고, 그래서 제가 깊게는 안 알려드릴 거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대충 어떤 거고 왜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회사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자사의 어떤 과제는 지금 세 가지로 모던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 다음에 컬처 부분인데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있고, 모노리틱한 아키텍처를 MSA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문화 같은 부분에서도 워터풀 방식에서 에자일을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들은 적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나 MSA, 에자일 같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용어만 아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적용할 때 꽤나 폭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어와 컨셉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딱 이거 설명만 해드리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랑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설명드리려면은 온 프레미스랑 온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온 프레미스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이걸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온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그거를 운영하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온 프레미스에서 온 클라우드로 바꾸는 방식은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을 가져요. 뭐 잘 썼을 때의 얘기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전담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온프레미스 방식은 일단은 사놓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 인력도 필요하게 되는데, 잘 쓴다면 얘기지만 클라우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고 돈을 내서 그걸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돈을 내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사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거나 예상보다 인기가 없어서 축소를 하는 게 용이하죠. 보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보통 보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책임 같은 거를 가지게 되고, 물론 이것도 얘기가 좀 있긴 해요. 잘 쓴다면 얘기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안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프라 확장 같은 거는 다 돈이 들거든요. 다 서버건, 기기건, 네트워크건 다 비용이 들게 돼요. 그런 것들을 또 새로 사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앞서 말한 그런 유연성 같은 내용인데 확장이 용이하게 됩니다. 특히 유연성이랑 확장 같은 거를 저희 자사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면서 바꾸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컬처의 세 가지 방식은 유연성, 확장성에 대해서 깊게 더 늘려보자 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는 그래서 유연성,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보자 했을 때 저는 컨테이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컨테이너가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배울 수 있는데, 기존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런 환경들도 필요하고 운영체제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들을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묶은 개념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라이브러리나 뭐 다른 환경들, 물론 여기는 추가적인 것들이 주주주주 더 있지만 뭐 이 정도가 있고요. 이게 왜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판화의 어떠한 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가 하나가 있으면은 컨테이너를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서비스가 더 필요해. 그러면 컨테이너를 찍어내. 이런 식으로 유연성과 확장성에 더 대처하기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서도 유연성, 확장성 얘기는 계속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만약에 어떠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내가 적용을 해야 돼. 그때 누군가가 컨테이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정도만 나중에 떠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커 같은 게 있어요. 다음은요,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MSA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저도 면접 때는 이거를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에자일만큼 MSA가 엄청 핫한데 이거를 배울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예상보다 꽤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놀리틱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능들, 세분화된 기능들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저장된 구조예요. MSA는 작은 규모의 서비스들이 모이고 이것들이 통신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연성, 확장성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희 자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작은 규모의 서비스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 각각이 영향을 안 미치고 독립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확장성도 마찬가지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더 확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기능만 잠깐 닫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다시 붙이면 돼요. 뭐 유연성이랑 확장성이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협업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 각자가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도메인 지식으로 나눴을 테니까. 그래서 MSA가 유연성과 확장성, 협업 용이성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요즘 핫한데 이제 MSA가 막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저희 회사나 뭐 많이 저희 회사는 일단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쓰냐고 여쭤봤는데 MSA가 단점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 안에 있는 그냥 좀 대표적인 사례만 듣고 온 거고 뭐 규모가 작은데 MSA를 굳이 정할 필요 없다. 그거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서비스단마다 다 DB를 가지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통신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조금 깊어질 수 있는데 DB에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모르시면 뭐 그럴 수 있는데 DB에서 하나 그 정확성을 위해서 완료가 되면은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해야 돼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잘 만들기에 유리한 구조는 서비스에서 하나의 DB를 가지는 게 유리한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롤백을 해야 돼. 이게 되돌리기를 해야 돼. 되돌리기를 해야 되면 그 서비스한테 야 너 지금 DB에다가 연결했던 것들 있잖아. 그거 좀 다 롤백 좀 시켜라 하면서 계속 통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MSA 장점보다 오히려 이 구조상에서 불합리하게 갖고 오는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거고요. 이때 얘기했었던 게 MSA 전환은 그래서 서비스를 잘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은 정말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라는 거였고 제가 사실은 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우면은 그냥 MSA도 완전 부족은 아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규모가 작을 때는 뭐 단점도 있겠구나 이 정도? 네, 그래도 빨리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컬처 한대한데요. 기존에는 워터풀한 방식에서 애자일한 방식으로 바뀐다. 아마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 학년이 낮아도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워터풀하게 그러니까 포스처럼 계속 내려가는 분석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 이 과정을 에자일은 한 스프린트 안에 다 해요. 분석, 설계, 그다음에 개발, 테스트를 다 하고 얘를 늘려나가요. 그러면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새로 다음의 스프린트는 이 결과물을 보충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지겠죠. 왜냐면은 돌아가는 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니까. 이게 왜 요즘 핫하냐면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거는 진짜 빠르게 시장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자주 바뀐단 말이죠. 버터플라이 쭉 내려가면은 기존의 요구사항을 중간에 바꿔야 될 일이 생기면 상당히 애를 먹게 되겠죠. 왜냐하면 설계까지 이미 다 해놓고 개발도 진행 중인데 이걸 이어서 바꾸라고? 하지만 에자일에서는 그럼 그 다음 스프린트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요즘 에자일이 굉장히 핫하고요. 또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에자일에서는. 왜냐면 고객이랑 얘기를 해야지 요구사항 변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불명하고 변동성이 높고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할 때 에자일을 많이 쓰는 추세고요. 이게 요즘 특히나 소프트웨어는 불명확성이 심하니까 많이 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듣고 그 다음에 퀴즈 제가 좀 상품을 준비했는데 또 열심히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쉬워요. 객관식으로 일부러 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25%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 예. 그 모더나이제이션 과정에서 서로 두 상반된 방법이 바뀌는 건데 예. 두 그 방법이 서로 공존할 수가 있나? 사실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반된다라기보다는 다른 단계다 아니면은 근데 다 단점은 있어요. 약간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요즘 현대화 하는 것들 보니까 기존에는 온프레미스로 하는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쓰던데 로 바뀌는 거고요. 모놀리틱한 것도 사실은 뭐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요즘 분리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컬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에자일은 워터풀이 없었으면 만들어지기 힘들었겠죠. 기존의 방식을 돌려서 스프린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 우리도 해보자.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네, 상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발전해 나가는 과정 혹은 좀 다른 개념. 근데 요즘은 이런 걸 더 많이 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혹시 다니는 오래된 회사가 어딘가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다 봤잖아. 네. 저 보신 LG CNS라는 회사 다니고 있어서 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기업처럼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처럼 빠르게 변화시키는 데는 조직은 아니고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뭐 그런 조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네, 저 퀴즈를 할 건데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숫자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맞추시는 분들 드릴 건데, 네, 뭐 그래도 나름 뭐 쓸만한 것들이니까 잘 해보십시다. 자, 퀴즈 1. 잠깐만. 손 들면은 누가 집어줘야 되잖아. 저 회장 친구가 네. 누가 제일 빨리 찍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와, 정적이. 우와. 오케이만. 아유. 2번입니다. 저 와주세요. 아유, 하나 가져가세요. 아유. 네. 와, 열렬한 반응 감사하고요. 퀴즈 2번. 우와. 저 1번입니다. 네, 나오세요. 이런 상품은 교수님들이 시험 내는 거는 역시 근데 대기업이 되니까 이런 걸 돈으로 끼는구나. 회장 친구가 열심히 말해주세요. 열정적이어서 3번.
찍어봐도 되는데. 3번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왜 것인가? 근데 이번 상품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 이 순서대로 나가지고 많은 문화 상품을. 마지막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5번이 좋았던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아무도 없어? 와. 이거는 난 내기는 좀 하면 진짜. 정답. 예. 3번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싼 상품이지만. 다음 컨디션인가? 네, 4번. 여기 아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이거 좀 어려운데. 진짜 콜라선 콜라 인기가 없었구나. 네, 마지막 문제고요. 네. 스벅 카드인데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읽어보면은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수공 아니야 이거?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은이야. 와. 치열하다. 3번인가? 3번. 그냥 3번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세게 드릴게요. 3번을. 네. 치열했어. 이상으로 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